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자유대안을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담아 자유가 간다! 자본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6월 첫째 주 지역별 다양한 소식으로 자본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현충일을 맞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깊은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6월 2일 본부 임직원, 서울지부 조직간부 및 회원 100여 명은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을 참배하며 헌화와 묵념, 분향 등을 이어갔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자유수호의 가치를 드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너와 나의 서울지부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6일 노원구지에는 JW 컨벤션 웨딩홀에서 조직간부 및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지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이영석 서울지부 회장은 이대규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유병인 신임회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연맹기 전수 등 힐링 노원구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노원구지회의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0일 대전지부는 자총에서는 최초로 태국 메소스에 위치한 미얀마 난민촌을 직접 방문해 미얀마 자유민주 수호와 난민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단식을 가졌습니다. 본행사는 박인국 회장과 지부 임원들이 함께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기금 3만 불, 한화 3,725만 원을 미얀마 민주진영 통합정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지부는 제한 미얀마인들과 연대하여 21년 3월부터 대전역 서광장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일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를 싹 틔우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 27일 인천지부 이정태 회장 및 회원 250여 명은 인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 모여 제13대 미추홀구지회 김건영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태 지부회장은 신임 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취임사 내빈 축사에 이어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미추홀구 지회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같은 날 충북지부 진천지회 청년회 회원과 우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 관계자 30여 명은 교내 김영주 홀에 모여 진천군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난구조단 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민 청년회장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원교류 등 체계적인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올해로 67주년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충일은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명칭은 1707년 이순신 장군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세운 현충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충일은 처음에는 현충기념일로 불렸으나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현충일이라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56년 처음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령만을 기리는 날이었으나 1965년부터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벌이다 희생한 순국선열까지 함께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망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망종이란 24절기 중 9번째 해당되는 절기로 곡식에 종자를 뿌리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를 시작하는 이날을 가장 좋은 날로 여겼으며 후대에 와서 나라를 지킨 영웅에게 예를 갖출 땐
망족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현충일로 제정되었고 최초로 현충기념일이 제정되었던 1956년 당시의 망종이 바로 6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국립현충원인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시 동작동 소재 국립묘지로 정부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 늘어나는 국군 전사자를 안치하기 위해 1952년부터 계획되어 1953년 현재의 동작동 부지를 선정하고 1954년 착공을 거쳐 1955년 개장하여 안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장 당시의 명칭은 국군묘지였으며 1965년 국립시설로 승격되어 국립묘지로 불리다가 1996년 국립현충원으로 2006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현충원의 크기는 약 44만 평이며 총 18만 7천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현충원 내 주요 시설로는 현충탑, 현충문, 충렬대, 유품전시관, 호국전시관 등이 있으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등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현충원의 안장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이르게 되자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현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에 대전국립묘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1979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985년 국립묘지 대전분소를 개장했고 1996년 현재의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약 100만 평 대지 위에 총 14만 유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대전현충원 내에는 최규하 대통령 묘역을 비롯해 현충탑, 현충문, 보훈미래관, 충원당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충일과 국립현충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가오는 6월 6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를 개항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고뉴스 건강 상식 면역력 코로나도 이겨낸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5가지 수칙을 연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꾸준한 운동편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적당한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주 3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운동 생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입시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6.25 전쟁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유가 간다 자고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